4월 1일 뉴스 속보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의 이 돈선거, 비리선거 폭발하고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북도지사 김관영입니다. 이 김관영이 돈을 살포했다. 돈 봉투를 살포하는 이 CCTV 영상이 전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경찰의 고발 조치도 됐고 경찰이 수사에도 착수했고 못 견디겠다라고 생각한 정청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긴급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이 돈 살포, 비리, 범죄 후보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지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도 치명적이다. 그래서 정청래가 선제적으로 빨리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생생합니다. CCTV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이 돈의 청년 2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민주당의 청년단체 소속들이고 또 지방의원으로 출마할 이런 청년들입니다. 이런 청년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뒤에 70여만 원을 나누어서 봉투에 나누어서 이렇게 쭉 돌리는 이 CCTV 영상이 전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자 김관영은 이 돈을 살포한 것은 맞다. 그런데 이게 대리운전비였다. 대리기사비였다. 그래서 회수를 했다. 뒤늦게 회수를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도 바쁘게 됐습니다. 이 민주당은 그러니까 부산의 전재수입니다. 전재수는 밭두렁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재수가 까르띠에 시계를 통일교로부터 받았는데 이런 금품을 받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그 사무실 근처에 부산에 그 근처에 밭두렁에 파묻었다. 이 진술은 나와 있습니다. 전재수의 보좌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밭두렁 TF를 만들어서 지금 밭두렁 어디에 파묻었느냐 그 밭두렁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전재수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경찰 수사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 특검의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깔아뭉개기입니다. 전재수는 계속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받지 않았으면 밭두렁에 왜 파묻습니까? 전부 이런 식입니다. 전재수의 지인이 이 까르띠에 시계를 받아서 수리를 맡겼다. 경찰은 그런데 전재수가 직접 받은 것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인 정원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호가 성동구에서는 여직원 단 둘이서 이렇게 출장을 간 겁니다. 다른 민주당의 의원들, 전 여가부 장관들 이렇게 11명이 멕시코 출장을 간 겁니다. 그렇게 갔는데 이 여직원, 여성이라는 것을 숨기고 남성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이 보고자료는 바꿀 수가 없죠. 한 사람의 실수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건 공무원들이 들으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죠. 이렇게 해놓고서는 공무원의 실수였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걸 김재섭 의원이 이 제보를 받아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 김재섭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윽박 지르고 있습니다. 여성단체까지 동원을 해서 여직원과는 그러면 외국 출장을 못 가느냐 이럽니다. 여직원과 외국 출장을 가지 말라라고 한 적이 없죠. 또 11명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동구청에서는 둘이서만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재섭이 여직원과 단둘이 출장이라는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았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왜 여성을 남성으로 바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캔들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여성단체를 동원해서 그러면 여성과는 이 외국에 출장 가면 안 되느냐? 여성과는 일 안 할 거냐? 이렇게 또 따지고 있습니다. 물 흐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정원호, 또 이제 딱 드러난 겁니다. 전북도지사 김관영입니다. 돈 살포. 돈 살포는 지금 선거 비리는 민주당이 전문가입니다. 전문 정당입니다. 부정선거 전문 정당입니다. 송영길의 돈 살포가 무죄가 된 것이 돈 살포를 안 했습니까? 그 녹취록 증거 수집이 위법이다. 이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가 된 겁니다. 경남의 김경수는
선거에서 드루킹 여론 조작을 한 김경수입니다. 줄줄이 범죄자들, 돈살포, 이 부정선거를 획책한 사람들이 전부 민주당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 앞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힘들면서 이 국민들의 여론 시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정원호 이어서 전재수 모두 전재수 내일 출마 선언한다라고 합니다. 밭두렁에 가서 빨리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부터 찾아야 될 일입니다. 왜 감춥니까? 언제 정원호가 여성과 지금 스캔들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까? 여성과 그렇게 외국 출장을 하고 왜 남성으로 바꿔놓습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엉뚱하게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부분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국민의힘도 힘듭니다. 지금 그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받아들여져서 지금 김영관이 무소속 출마하겠다. 이제는 자기 포함해서 경선을 하자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고, 또 대구의 주호영입니다. 주호영의 가처분 신청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대구는 또 이진숙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국민의힘도 좀 복잡합니다. 이거 하나씩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이런 기사들, 주장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민주당의 김용민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영치금이 12억이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대통령인 이재명의 연봉보다 4.6배다라고 하는 이런 기자회견도 했고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 언론이 아무 생각도 없이 지금 윤 대통령의 영치금이 12억이나 되고 현 지금 대통령의 연봉의 4.6배다 이걸 계속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치금이 12억이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서 재테크하고 있느냐 이런 보도들입니다. 윤 대통령의 영치금이 12억이면 안 됩니까? 제가 윤 대통령의 계엄, 윤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절대로 윤 어게인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부분은 받아들이지만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데 많은 지지자들의 영치금이 모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영치금이 12억이면 안 됩니까? 범죄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걸 대통령의 지금 현재 이재명의 지금 연봉과 왜 비교를 합니까? 이 비교한 이 의도가 읽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재테크 하려고 지금 감옥에 갔다는 겁니까? 김용민이 이런 보도자료를 내면 이걸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씁니다, 기자들이. 어느 언론사, 방송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언론의 지금 환경입니다. 이 언론의 환경, 이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언론들과 접촉하면서 이런 거 따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 개헌안에 대해서 어제 이 장동혁 지도부가 분명히 반대한다. 이번 개헌은 반대한다.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헌안이 오는 6일 발의가 됩니다. 국민의힘 제외하고는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금 헌법 개정을 가지고 또 선거 여론조작 장난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실질적으로 지금 개헌안에 나와 있는 것은 이 계엄 선포를 더 까다롭게 한다. 지방 분권 이런 것들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더 포함될지 모르고 한번 개헌 물꼬가 터지면 이재명 임기 연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선거를 앞두고 이 부분은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10명이 이탈하면 이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선거를 앞두고 개헌 이 부분만은 이제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 개헌에 반대를 하면서 당을 좀 추슬러야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분열될 필요가 없다. 이 개헌을 가지고 또 지금 국민의힘 갈라치기를 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는 소위 친한계 이 초선 재선 의원들도 모두 좀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도
이 선거 전략, 이제는 선거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한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김용태 오늘 나서서 개헌에 찬성한다. 지금 개헌이 필요하다. 장동혁 지도부를 또 공격을 했습니다. 조경태도 개헌에 찬성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개헌을 가지고 이렇게 또 갈라치기를 당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소위 홍준표, 김부겸을 지지한다. 진짜 배신자는 선거 때 드러납니다. 진짜 배신자는. 이 부분도 언론과 마찬가지로 장동혁 대표가 이 뭐든지 일만 있으면 장동혁 대표입니다, 지금. 이 왜 이렇게 됐느냐. 공천 부분이 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벌써부터 또 초재선 의원들, 이 박정하를 비롯해서 뭐 장동혁 대표의 이선 후퇴, 장동혁 대표를 바꾸는 것이 최고의 선거운동이다. 이런 주장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 친한계 쪽과도 지금 접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지도부 이 최고위원들을 비롯해서 당내 이런 많은 것들을 갈등을 조율할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자기 주장만 하고 뭐 비판만 하고 끝입니다. 전부 뭐 언론이고 기자고 유튜브입니다. 책임지고 욕을 들으면서 물밑에서 조율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친한계라고 해도, 징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개헌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자. 이런 대화는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이런 조율에, 이런데 최고위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선 의원들이 좀 나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갈라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공천 컷오프 문제입니다. 이 충북 도지사인 김영환 이어서 이제 주호영에 대해서도 이 컷오프에 대해서 인용이, 가처분 신청 인용이 되면 이건 참 걷잡을 수 없습니다.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이제 곧 판결이 나올 겁니다. 같은 재판부입니다. 이 남부지법에 같은 재판부, 이 재판부가 두 개가 있는데 정당 관련해서 이 고소고발이 있으면 맡게 되는 재판부가 두 개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 재판부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51부. 장동혁 대표가 오늘 정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재판부가 정당에 개입을 하느냐, 징계까지는 또 몰라도 이런 컷오프, 공천까지 개입을 하느냐, 그것도 근거가 틀렸습니다. 이 컷오프하고 난 다음에 추가 모집하는 절차가 잘못됐다. 그래서 컷오프한 것도 잘못됐다. 이게 무슨 이런 논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아예 그 51부 재판부가 공천위원장을 맡아라.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라. 이렇게까지 분통을 터뜨렸는데 장동혁 대표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호영 저 판결 결과와도 관계가 없이 대구는 지금 뒤집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호영 뭐 이진숙이 컷오프를 가지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선 후퇴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해가지고 이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또 이 부분에 수긍을 하겠습니까? 분열만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근데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대구는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 충북 문제도, 김영환 문제도 지금 박덕흠으로 다시 공관위를 꾸렸지 않습니까? 박덕흠은 뭐 사선 의원입니다. 장동혁과도 매우 잘 통합니다. 그래서 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또 이 임명을 했는데 이 많은 것들을 수습하고 조율해 가야 합니다. 이 김영환 부분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대로 또 컷오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주호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수습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는 이 판결을 차라리 기다리지 말고 이것도 한 방법이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참 기울어져 있는 언론 환경, 소위 당내의 친한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 친한계 쪽에 이 물밑 조율하는 작업들, 이런 작업을 맡아주는 이 중진들, 이 최고위원들, 이런 손길이 지금 필요합니다.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뒤에서
조율하고 일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돈을 뿌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걸 깔아뭉개고 밭두렁에 갖다 끌어다 묻고 스캔들 의혹이 일어나고 이 선거 여론 드루킹 여론 조작한 후보도 뛰고 있고 지금 뭐 내일 모레 곧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면 감옥으로 가야 될 김용이 지금 뭐 전략공천, 안산에 전략공천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리와 선거 부정, 뭐 돈 살포로 얼룩진 이 민주당 후보들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월 1일 뉴스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아주 시끄럽죠? 바로 이런 상황을 다룬 한 영상이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어떤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영상 시작부터 정말 강렬합니다. 돈 선거, 비리 선거가 폭발하고 있다. 와, 이 한마디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논란의 서막을 여는 셈이죠. 그럼 도대체 어떤 부패 의혹이랑 내부 갈등이 지금 정치판을 이렇게 흔들고 있다는 걸까요? 영상이 짚어내는 스캔들, 또 그걸 덮으려는 시도들, 그리고 당이 쪼개지는 모습까지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처음엔 돈봉투 스캔들 같은 직접적인 비리 의혹부터 시작해서요. 점점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정치권 전체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민주당의 김관영 도지사 후보를 둘러싼 의혹입니다. 이 영상이 참 흥미로운 게 이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쫙 정리를 해놨어요. 보시면 2025년 11월에 식사 후에 젊은 당원들한테 돈 봉투를 줬다는 의혹이 있었고요. 이게 2026년 3월에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확 묽어졌죠. 그리고 결국 4월에는 경찰 수사까지 시작됐다고 합니다. 민주당도 자체 조사에 들어갔고요. 물론 김관영 후보 측에서도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거 대리운전비 하라고 준 거고 나중에 다 돌려받았다고요. 그런데 이 소스 영상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CCTV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나오니까 뒤늦게 내놓은 변명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영상은 이 사건이 단순히 돈을 주고받은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진실을 감추려는 조직적인 움직임, 즉 은폐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혀 다른 두 사건을 나란히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전재수 의원의 까르티에 시계 수수 의혹, 또 하나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해외 출장 논란입니다. 근데 영상이 주목하는 건 각각의 의혹 내용이 아니라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한쪽은 증거를 없애려고 컴퓨터 하드를 밭에 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다른 한쪽은 출장 서류에 여성 직원을 남성으로 바꿔 적었다는 의혹이 나오죠. 이 두 사건의 공통점으로 은폐 시도를 딱 꼬집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받지 않았다면 왜 밭두렁에 묻었는가? 정말 날카롭죠?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해명이 있어도 그 해명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혹을 더 키우는 게 이 영상의 특징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는 민주당 관련 의혹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영상은 시선을 확 돌립니다. 민주당이 이런 부패 의혹으로 시끄럽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금 내부 문제로 완전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세요. 법원에서 당의 결정을 뒤집어버리는 일이 생기질 않나. 젊은 의원들은 대놓고 당대표 물러나라고 하질 않나. 공천에서 떨어진 후보는 나 그냥 무소속으로 나갈 거야, 이러면서 표를 쪼갤 기세고요. 당내 여러 계파들은 서로 싸우느라 정신이 없는데 이걸 중재할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당대표가 했다는 이 말이 당시 분위기를 딱 보여줍니다. 차라리 법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라.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으면 이런 말까지 했을까요? 정치 문제에 사법부가 자꾸 개입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아주 격하게 표현한 거죠. 근데 이 혼란에 기름을 붓는 일이 또 터집니다. 바로 개헌 문제인데요. 이 영상은 이 개헌 논쟁이 단순히 정책 토론이 아니라 당을 더 쪼개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보시면 당 지도부는 개헌 얘기는 선거 방해하려는 수작이다 라면서 반대하는데, 당내 일부 의원들은 아니다, 지금이 개헌할 때다 라면서 찬성하고 나선 거죠.
그러니까 당의 공식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목소리가 당내 유력 인사들한테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완전히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이 내리는 결론은 뭐냐? 이건 그냥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일부러 여당 내부로 흔들어서 분열시키려는 아주 의도적인 갈라치기 전략이라는 거죠. 자, 이제 영상은 개별 사건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지금 정치판 전체가 얼마나 서로를 물어뜯고 공격하는 분위기인지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 예로 드는 게 바로 이 숫자, 12억 원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제기했던 의혹의 핵심 금액이죠. 그러면서 당시 나왔던 이 질문을 보여줍니다. 감옥에서 재테크라도 하는가? 굉장히 공격적이죠? 이런 식의 비아냥 섞인 질문이 바로 지금의 적대적인 정치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이 의혹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합니다. 이 돈은 지지자들이 모아준 후원금인데 이걸 굳이 현직 대통령 월급이랑 비교하는 건 의도가 불순하다는 거죠. 이건 합리적인 의혹 제기가 아니라 그냥 흠집내기용 공격에 불과하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이 영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최종적인 그림은 과연 뭘까요? 결국 이 영상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돈 문제, 그리고 그걸 덮으려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국민의힘은 리더십 부재와 내부 싸움으로 거의 마비 상태라는 거죠. 언론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정치 공격의 도구가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뭘 선택해야 하냐, 이런 어려운 질문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이렇게 서로 헐뜯고 당 내부는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뭐가 진짜 문제 제기고 뭐가 그냥 상대를 흠집내기 위한 공격인지